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김인경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좋은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 가실 때마다 진료비 걱정부터 하시나요? 의사 선생님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어도 괜히 비용 더 나올까 봐 입 다물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실은 병원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직접 말씀 안 해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바쁘시기도 하고 또 일일이 설명 안 해주셔도 환자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병원비 내느라 노후 자금 다 날리신 분들, 약값 때문에 약을 반만 드시는 분들, 검사 한 번 더 하자는데 비용 걱정에 거절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절대 먼저 말 안 해주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꼭 알아야 할 현실 팁들을 속 시원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시고 모르시고의 차이가 연간 수백만 원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본인 부담 상한제 자동환급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5년 기준으로 1년 동안 병원비를 826만 원 이상 내셨다면 그 초과분은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상한액이 더 낮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87만 원만 넘어도 초과분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돌려받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으시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나중엔 돈을 안 받습니다. 이걸 사전급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병원을 다니시면 병원에선 모르니까 일단 다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해 8월쯤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환급해줍니다. 이게 사후환급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비급여 항목은 해당 안 된다는 겁니다. 특실 사용료, 간병비 같은 건 포함 안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진료비, 약값, 검사비는 다 포함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건 정말 아픈 분들, 큰 수술하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제도인데 모르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시거나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같은 중증 질환으로 외래 진료받으실 때 의료비 부담이 소득 대비 너무 크면 나라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243만 원 정도, 2인 가구는 405만 원 정도면 해당됩니다. 이 기준에 맞으시면 비급여 포함해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급여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건강보험이 안 되는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신청은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1577-1000번으로 전화하셔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하고 싶다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약값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약국에서 약 받으실 때 제네릭 의약품으로 달라고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네릭 의약품은 복제약이라고도 하는데 오리지널 약이랑 성분이 똑같고 효능도 똑같습니다. 식약처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는 걸 거쳐서 허가받은 약들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오리지널 약의 절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거 매달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약을 제네릭으로 바꾸시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절약됩니다. 1년이면 수십만 원입니다.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네릭 약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있으면 바꿔주세요. 그러면 약사님이 확인해서 바꿔주실 겁니다. 효과는 똑같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제네릭 약 사용률이 8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번째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면 간병인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면 한 달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입원하시면 간병인 따로 안 고용하셔도 됩니다.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돌봐드립니다. 비용은 하루 2만 원 정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암 같은 중증 환자는 더 저렴합니다. 300만 원이 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문제는 모든 병원이 이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종합병원이나 일부 병원에서만 합니다. 입원하시기 전에 병원에 전화하셔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있으면 그 병동으로 배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시면 전국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운영 병원 목록도 나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병원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검사 거절할 권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자고 하시면 무조건 해야 하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에게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검사는 하셔야죠. 그런데 가끔 보면 매번 똑같은 검사를 반복하거나 이미 최근에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를 또 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보세요. 이 검사 꼭 필요한 건가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또 해야 하나요? 다른 병원에서 한 검사 결과 가져오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환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의사 선생님도 환자분이 물어보시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 하나에도 몇만 원씩 나가는데 불필요한 검사 줄이면 병원비 많이 절약됩니다. 여섯 번째는 진료비 계산서 꼼꼼히 확인하기입니다. 병원에서 계산하실 때 영수증 받으시죠? 그냥 금액만 보시고 마시지 마시고 상세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가끔 보면 안 받은 치료나 검사가 청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약도 실제로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청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 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병원 원무과에 가셔서 확인해 달라고 하세요. 착오였으면 고쳐주실 거고 아니면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은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본인 부담 상한제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할 때 다 필요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공제받을 때도 필요하고요. 일곱 번째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소득이 정말 적으신 분들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시면 병원비가 거의 공짜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소득 97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62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시면 입원하실 때도 본인 부담이 거의 없고 외래 진료 받으실 때도 몇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 건강생활유지비라고 해서 매달 1만 2천 원씩 지원금도 나옵니다. 이걸로 병원 진료비 내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기준에 맞으면 지정해 주십니다.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도 의료급여는 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덟 번째는 75세 이상 어르신들 진료비 할인입니다. 2025년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은 외래 진료 받으실 때 본인 부담률이 30%에서 25%로 내려갔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달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꽤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의원에서 진료 받으실 때 정액제가 적용됩니다. 1만 5천 원 이하 진료는 정액으로 부담하시면 되는데 의원과 한의원은 2,100원, 치과는 2,100원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병원비 계획 세우실 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로 연간 의료비 상한 넘으면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큰 병 걸리셨을 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은 제네릭으로 바꾸시면 반값으로 절약되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이용하시면 간병비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진료비 계산서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득 적으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해 보시고 75세 이상은 진료비 할인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병원에서 먼저 말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 재난적 의료비는 같은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병원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